경기도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아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에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초등학생인 딸의 친구를 해외로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한 일당도 오늘 국내로 송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일단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 피의자 아내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조금 전에 진행이 됐죠. 네, 존속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2살 여성 정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3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 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정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을 하면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고개를 가로젓는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저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그 살해 공모 혐의 인정하세요? 보시면 남편과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정 씨는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주범이고 정 씨는 공범인 셈인데요. 남편 32살 김모 씨는 지난달 21일 어머니와 10대 이부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동생, 그 동생과 계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사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목 조르기 연습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일 부부가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 이렇게 대화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범행 직후 아내와 딸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김 씨는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범죄 때문에 현지 경찰에 체포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법당국은 김 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데 김 씨도 이에 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다음으로 딸 친구 납치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국내로 송환이 됐다고요. 네, 초등학생인 막내딸의 친구를 해외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오늘 모두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40살 백모 씨와 처남 38살 서모 씨를 특가법상 약취 유인 혐의로 붙잡았는데요. 어제였죠. 한국에 남아 피해자 부모와 접촉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던 백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백 씨와 서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모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건가요? 네, 백 씨 부부와 피해자 A군의 부모는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자녀로 인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백 씨 부부는 A군을 가족 여행에 초대하겠다면서 지난달 24일 처남과 세 자녀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시켰는데요. 이후 태도를 바꿔 A군의 부모에게 협박성 메시지 등을 보내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던 백 씨 아내가 A군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입금을 받았고 입금받은 뒤에 백 씨는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했고 아내는 잠적을 했습니다. 이후 A군 부모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 씨의 아내를 경찰은 이미 구속을 했고 백 씨와 처남 서 씨에 대한 국내 송환 작업도 오늘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주식을 했다가 돈을 날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이 범행 동기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제였죠. 안타깝게도 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제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5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 싣고 있던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났었죠.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인명피해를 낸 이번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트럭에 실려있던 드럼통의 소유 회사인 울산의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위험물 운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CCTV 등을 통해 짐을 싣는 과정,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트럭 운전기사가 최근 2년간 10번, 2006년 이후부터는 총 46번의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하고 건강과 인지 이상 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도 사실 잘 믿겨지지 않는 부분인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주혁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고 김주혁 씨가 사고를 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심근경색 등이 원인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국과수가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와야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에서 진행 중인 약물과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일주일이 걸리는데 매주 초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결함 등에 대한 정밀 검사도 의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 수색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 결과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군요. 또 그 밖에 사건, 사고도 한번 짚어보죠. 오늘 경기도 의정부에서 상가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상가 1층 떡집 입구 쪽 천막인데 아예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내부가 마치 폭탄을 맞은 형상인데 바로 옆 은행 현금 인출 코너의 벽과 유리도 파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44살 이모 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건물 1층 떡집에 있던 62살 여성과 37살 아들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씨는 사고 직후에 차를 몰고 600m 정도 달아났지만 시민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경찰서로 연행된 이 씨는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서 119를 불러 이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긴 상태인데 추후 이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